안녕하세요. 윌비스 검찰팀에서 국어 과목을 맡고 있는 박재현입니다. 자, 지금 라이브로 입시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실무자분과 또 형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윌비스에서 이렇게 새롭게 검찰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해인 만큼 면접반부터 해서 이 단기 합격자 배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국어의 커리큘럼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라이브 진행인 만큼 제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23년 검찰직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이 참 잔인합니다. 이 합격자가 되기 위해서 이 수험생인 우리가 이 합격하기까지 준비될 때까지 시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그 시간 안에 우리가 합격하기 위한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얼마간의 시간이 있을까요? 바로 10개월입니다. 자, 수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험 기간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이에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 총 4개의 순환을 만들었고 그 순환별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저희가 함께 동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2가지 질문을 제가 던져볼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수험 기간을 준비할 것인가? 자, 첫 번째는 무엇을입니다. 무엇을은 당연히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공부를 한다라는 거겠죠. 자, 국어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국어는 좀 모호하다, 범위가 뭐 독해형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출제되는 내용의 범위를 출제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다뤄지고 있는 다양한 개념들을 출제 요소라는 말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국어는 시험 범위가 이 출제 영역이 독해가 있고요. 또 문법, 어문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학이 있고 한자,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험 그리고 최근 경향을 보면은 독해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제대로 된 출제 요소를 모르는 수험생들은 그냥 읽고 푸는 거죠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는 정해진 시간 안에 정답률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나오는 독해 제재 글들에 대한 특성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출제 범위를 한번 나눠볼게요. 이 독해 글 안에서도 이 대화 지문이 나오는 화법, 그죠? 뭐 토의나 토론이나 이번에는 이제 대화라는 지문이 나왔죠. 이런 화법, 그 다음에 글쓰기 상황이 주어지는 장문, 그리고 우리가 비문학이라고 쉽게 일컫는 뭐 설명하는 글, 주장하는 글 이런 것들이 출제 범위입니다. 그래서 무엇을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접근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2번째는 문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어려워하는 개념이 바로 문법이죠. 학창시절에 배우고 다 이제 증발이 되었던 그 문법 개념을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같은 어문 규정도 출제 영역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째는 문학이에요. 문학. 문학은 또 이제 갈래별 문학 글들이 있고요. 또 그 갈래 안에 시가 같은 경우에는 현대시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또 어려워하는 고전시가 이런 것들이 또 있겠죠. 그래서 현대시, 뭐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산문 이런 것들을 대표 작품 중심으로 빈출되는 대표작들이 많이 나오죠. 공무원 시험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 걸 중심으로 이제 배운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은 이 오답률 상위 클래스, 상위 탑 2 안에 드는 한자랑 사자성어죠. 자, 여러분 이번에 컷이 아주 올라가죠. 그 이유는 뭘까요? 이 독해 문제가 많이 나오고 이런 지식형 문제들이 좀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험이 쉽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합격하기 쉬운 건 절대 아니죠. 남들이 맞추는 문제들도 맞추고 남들이 틀리는 문제의 정답률도 높이는 게 바로 수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는 데일리 테스트를 통해서 이 하루에 한자 하나 정도를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 문제까지 푸는 것을 꾸준히 이제 수험 생활에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단 아는 게 중요하겠죠. 자, 2번째는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부터 순환별 학습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순환과 2순환은 여러분 여기 앞에 나왔던 출제 요소가 되는 개념들의 이론을 배우는 단계입니다. 자, 빠르게 1순환 안에 이론을 다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또다시 이론을
자꾸 돌아가서 반복을 해야 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질문, 뭐가 가장 중요하댔죠? 시간 전략이 중요하댔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학습을 하려면 제대로 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능력까지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윌비스 팀에서는 검증된 방식을 통해서 이 심화, 기본과 심화 이론의 5개월 정도의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출제 요소가 되는 이론들을 배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죠. 꾸준히 복습을 해서 이 개념들이 3순환, 4순환까지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누적 복습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경쟁력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자 버리면 안 됩니다. 한자는 아주 구석지고 어려운 한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많이 쓰는 어휘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단어를 파생시키는 그런 한자들을 많이 묻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쉽고 또 많이 쓰일 수 있는 한자들을 위주로 한자를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자성어는 늘 상황이 주어지죠. 그래서 상황과 관련된 사자성어를 모아서 여러분들께 학습을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1, 2순환의 목표는 무엇이다? 앞에 배웠던 출제, 앞에 나왔던 출제 요소가 되는 영역의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1, 2순환의 목표입니다. 자, 3순환이 드디어 됐죠. 3순환은 한 3개월 정도, 자, 1, 2순환에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이 모의고사를 엄청 많이 치를 예정이에요.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문제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를 푸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앞에 배웠던 1, 2순환의 이론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문도 제가 아주 많이 받을 예정이고요. 저는 3순환 안에 여러분들의 개념이 무조건 완성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4순환에 1개월 정도 되는 과정은 전범위 모의고사라고 해서 이 과정이 또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시간이 많으면 사실은 뭐 거의 다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겠죠. 그죠? 국어는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4순환 과정에서는 이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는 이런 요령이나 팁 같은 것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훈련시킬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범위 모의고사를 통해 이 시험 현장에서 시간 단축 요령, 그리고 개념을 바로바로 꺼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요령 같은 것들을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최종 합격을 위해서라고 제가 느낌표를 이번에는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트렌드 독해형 문제가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읽고 푸는 것이 아니라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출제 요소가 되는 글의 제재글들을 유형화해서 읽을 거예요. 말하기 지문을 읽는 방식, 주장하는 글에서 글쓴이의 견해를 읽어내는 방식 이런 것들을 유형화하고 꾸준히 연습을 통해서 훈련화를 시키는 게 또 최종 합격을 위한 첫 번째 자세고요. 두 번째는 자, 문제가 쉬울수록 변별력이 높은 문제들,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까지도 내가 맞춘다라는 자세로 지금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별되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출제 빈도 높은 한자나 사자성어 버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까지도 제가 부담되지 않는 여러분들의 학습 양을 조절을 해서 정확하게 또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국어 커리큘럼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